안녕하십니까. 김철성 교수입니다.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과연 이 메스바우 분광학의 응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스바우는 아시다시피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메스바우 효과는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시키는 실험 장치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정밀한 실험 장치가 메스바우 실험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바로 결론을 내릴 때 메스바우 데이터가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바로 그런 실험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응용이 있는데 핫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촉매, 그 다음에 자석 나노 입자, 그 다음에 네이처 사이언스지에 나와 있는 응용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2교시를 마칠까 합니다. 2차 전지는 요새 리튬 이온 전지, 그 다음에 소디움 이온 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철의 산화와 한온 반응입니다. 주로 LiFePO4에 해당되는 이러한 바로 물질의 요 철의 산화, 바로 3가 이온으로 전환하는 거고 다시 또 2가 이온에서 충전을 시키는 이런 작업이 산화와 한원이 반복적인 겁니다. 그러면 요 2가, 3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중요한 게 여기에 아이소마 시프트에 해당되는 이송핵적 이동값입니다. 요 값의 크기에 따라서 바로 철이 3가냐, 2가냐 혹은 4가냐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값이 됩니다. 메스바우 데이터가 속도가 0을 중심으로 해서 델타, 좌우로 얼마만큼 이동했냐를 값을 가지고서 아이소마 시프트를 결정을 해줍니다. 이 물질은 2차 전지에서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바로 X가 0이 되기 때문에 LiFePO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FePO4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쪽에서는 2가 이온이 상태가 되고 이 점진적으로 농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3가 이온 스테이트가 됩니다. 이 3가 이온에 해당되는 상태는 결국 안전한 바로 충전 상태로 발생되는 거고 2가는 완전한 방전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라인에서 2차 전지의 물질을 만들었을 경우에 2가 스테이트가 나와야지 만약에 3가가 나오게 되면 이건 불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이 상온 데이터입니다. 상온 데이터는 2라인하고 혹시 한 라인 더 붙여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온도를 4.2K로 내린 데이터가 오른쪽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3가는 보시면 2라인이 6라인으로 깨끗하게 대칭적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0인 해당되는 2가에 해당되는 것은 굉장히 비대칭적인 8라인의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해당되는 0.3만 되더라도 3가에 해당되는 6라인 패턴이 나오고 2가에 해당되는 8라인 패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지 가운데에서 이 온도에 따라서 쭉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을 경우에 두 가지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VSM이라는 바로 데이터를 취해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실험 장비를 해서 얻은 데이터입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킹크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이 킹크가 생깁니다. 뒤에 생기는 킹크에 해당되는 것은 온도가 23K에 해당되는 매그네틱 트랜지션에 해당되는 매그네틱 성질을 잃어버리고 매그네틱에 해당되는 어떤 값이
이 온도를 지나면서부터 투라인으로 바뀐다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이걸 리온도를 결정한다는 중요한 하나의 정보를 주는 거고, 요 앞에 있는 이것은 스핀 오비트 커플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에 해당되는 것을 하이파인 필드, 그 다음에 쿼드라폴에 해당되는 메스바우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지점을 명확하게 온도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스바우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소마 시프트 값을 가지고 이온 스테이트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파인 필드를 가지고 이 물질이 온도에 따라서 어떤 크기로, 어떤 크기의 매그네틱 자기장을 가지고 있나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쿼드라플 값도 온도에 따라서 변한 값을 크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가운데에서 특별히 요새 코발트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코발트를 100% 넣지 않냐고 LI 코발트 PO4에서 코발트 대신에 철을 1%를 집어넣습니다. 임의적으로. 그래서 1%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57의 동위원소에 해당되는 철을 취환시킴으로써 LI 코발트 PO4의 그러한 바로 성능에 해당되는 어떤 물리적인 특징을 알려고 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온도가 증감에 따라서 메스바우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였던 슬라이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약간의 바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촉매 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촉매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 가지 촉매가 있었습니다만, 첫째는 피셔 드롭시 바로 촉매됩니다. 사람 이름인데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석탄에서 석유를 끌어내는 그러한 합성법을 이 사람들이 제안한 겁니다. 그 첫 번째 메스바우 그림을 대게 되면은, 요 그림은 메스바우에 해당되는 4.2K이고 295K인데, 여기에 바로 카본 촉매를 썼을 경우에 여기에 Fe5C2만을 나오고 상온에서나 저온에서나 전혀 다른 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e5C2 외에 다른 철, 대개 2.2나 2C나 3C는 관찰되지 아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CMK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왼쪽에는 그냥 똑같이 바로 뭐냐면 295 상온이고, 오른쪽에는 4.2K입니다만은 가운데 투 라인이 생깁니다. 이 투 라인이 생긴 게 Fe2O3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 데이터를 취하게 되면 이 저온에 여기에 보게 되면 6라인에 해당되는 Fe2O3를 바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촉매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철 산화물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 에너지 촉매에 해당되는 건, 수소 에너지 촉매는 철교 화합물 기반에서 산소 발생 촉매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D를 보시게 되면 순수하게 전부 3가인데, 바로 E에서부터 C에서는 3가인데 D에서부터는 4가 이온이 나타나고 E에서도 나타나고, 바로 다시 바로 4가 나타났다가 3가로 가는, 그러니까 4가, 3가, 3가, 4가, 3가, 3가가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매 반응이 3가, 4가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걸 가지고 수소 에너지 촉매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바로 산소 발생 전압이 1.49 이하에서는
FE 사가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 이상에서는 FE 사가가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철사가 촉매 활동이 바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징크 에어 전질용한 산소 전극 촉매입니다. 전부 산소 전극 촉매는 결과적으로 수소에 해당되는 촉매 때문에 이걸 연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황이라는 음이온과 Fe3가 사이에 Fe4가가 생성됨으로써 이것을 수소 촉매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요 얘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그래프는 순수하게 다 3가인데 요 부분, 요만큼 부분이 4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자성 나노 입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성 나노 입자에 해당되는 것은 보시게 되면 요 크기에 따라서 209 여기까지는 상온입니다. 상온인데 여기에 크기에 따라서 이것은 10나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7나노입니다. 10나노는 6라인 패턴을 이루고 있는데 7나노만 되면 이게 굉장히 줄어들고 2라인으로 나타나게 되죠. 아예 이제 4나노가 되면은 조금 더 줄어들고 폭이 좀 늘어나게 4나노가 됩니다. 그래서 이 4나노에 해당되는 것을 온도를 77K로 액체질소 온도로 내리게 되면 이러한 바로 6라인 패턴이 생기게 되고 4.2K로 내리게 되면 완전히 6라인 패턴을 이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노입자 10나노, 7나노, 4나노에 해당되는 나노 자성 입자가 있는데 그 나노 자성 입자를 실질적으로 메스바우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제 어떠한 바로 물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냐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Fe3O4에 대한 자성 입자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e3O4는 플라즈마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처리를 하기 전과 한 후에 해당되는 데이터입니다. 가장 바로 효과가 큰 게 플라즈마를 30분 열 처리한 게 가장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컸다는 것은 자기적 모멘트 값도 컸을 뿐만 아니라 메스바우에 해당되는 하이퍼파인 초미세 자기장 값도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을 측정하는 자화 측정 데이터와 메스바우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응용 분야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에 해당되는 응용이 요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쿠르커스 구스컵에 해당되는 로마 시대에 나왔던 바로 유리컵입니다. 이 유리컵이 평소는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지만은 이 컵 내부에 만약에 불빛이 있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 이유가 뭘까 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여기는 사실 이 유리컵에 바로 금나노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금나노 물질이 들은 그 양에 따라서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달라진 이런 그 색깔을 농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그 현상을 추론해서 메스바우 데이터를 취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질학 분야에 이것을 응용을 해볼까 합니다. 지질학 분야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멘틀에 해당되는 가운데 멘틀에 과연 자성 물질이 어떻게 존재할까? 거기에 바로 Fe2O3가 물론 북극과 남극에 존재하고 이 서태평양 지역에 많이 Fe2O3가 존재한다는 것을 요 메스바우 데이터를 가지고 얻었고 그 온도에 따라서 실험을 함으로써 초미세 자기장과 코달라폴에 해당되는 값을 구해가지고 결과 지질학적인 멘틀의 바로 자성 특성을 연구하는 논문이
이게 네이처 사이언스에 실린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2교시를 마치고 마지막 3교시를 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